자, 이번에는요,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소 나열법입니다. 말 그대로요,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인 거예요.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객체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S라는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원소가 A, B, C, D라면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집합 S는 이라고 하고 중괄호를 열어주신 다음에 A, B, C, D라고 표현하시고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시면 8의 약수의 모임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다면 이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A는 중괄호 열어주시고 1, 2, 4, 8 써준 다음에 다시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요. 말 그대로 조건 fx를 만족시키는 x 전체 모임을 집합 S라고 했을 때 이 S는 x바 조건하고 중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막대기는요. 바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네, 영어 단어로 막대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막대기를 읽을 때는 x바 fx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 8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건 제시법은 A는 이라고 하시고 중괄호를 연 다음에 X바 그다음에 조건을 써주시는 거예요. X는 8의 약수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는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인 거고 그래서 X바 X는 8의 약수다. 뒤쪽은요. 그 원소의 공통된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즉, 도형을 이용해서 이 원소들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 준 건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 중앙에다가요, 집합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그 안에다가는 동그라미 안에 원소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주시는 게 벤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집합을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8의 약수의 모임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집합의 이름을 가운데 상단부에 써주시고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각각의 원소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2번을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필수 예제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을요. 이 괄호 안의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은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어요. 자, 집합 A는 x바 x는 7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인 거죠? 조건 제시법인 거죠. x바 x는 어떻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열된 친구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A라는 집합은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원소를 나열해 주세요. 7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게 원소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합 B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x바 x는 5의 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2번은요. 집합 B는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5의 배수니까요. 5, 10, 15, 20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원소들을 나열할 때 쓰는 방법은요. 계속 이러한 규칙으로 가게 됩니다라고 하고 땡땡땡을 표시해 주시고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그게 바로 원소 나열법에서 끝이 없는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13579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현재 원소 나열법에 의해서 집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을요. 이번에는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건을 조금은 다르게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볼까요? x바 x는 이라고 시작하고 조건을 써주는 거죠. 13579니까요.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1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집합 D는 x바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조건 제시법으로 현재 집합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나타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상단부에다가 집합의 이름 D를 써주시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1과 10 사이에 있는 짝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2, 4, 6, 8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두 집합 A는요. X바 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2의 배수고요. B는 -1, 0,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일 때 집합 C와 D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A와 B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A 같은 경우에는요. 원소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2의 배수 중에 0과 7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2, 4,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요, 원래 지금 현재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집합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C를 한번 구해봐야 하는데요. C는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X바 X는 A 플러스 B야. 그런데 이 A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고 B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야. 즉, 집합 A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소들을 더해줘라는 게 바로 집합 C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을 계속 꺼내와서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쪽을 A, 이쪽을 B라고 본다고 했을 때, 자, B의 원소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2, 4, 6이고요. A의 원소로도 2, 4, 6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요, 이 친구들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더하면 4고요. 2, 4는 6이고 2, 6에 8. 4, 2 더하면 6. 4, 4, 8. 4, 6, 10. 6, 2에 8. 6, 4에 10. 6, 6에 12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원소들을 지금 C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원소 나열법으로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소들을 나열해 주시면 4, 6, 8, 10, 1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원소들은요. 2번 써주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요. 집합 D입니다. 이 집합 D는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B로 정의를 할 건데요. 이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고 이 B라는 원소는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스몰 a는요, 동일하게 2, 4, 6으로 갈 텐데요. 이 스몰 b가 집합 B에 들어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지워주시고 집합 B에 있는 원소인 -1, 0,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도 아니라 이번에는 곱하기가 돼야겠죠. 자, 그럼 결과들도 지워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랑 -1을 곱하니까요. -2,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2가 되겠습니다. -4, 0, 4가 되겠고요. -6, 0,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요. 가장 작은 숫자인 -6, -4, -2, 0, 2, 4, 6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요.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빠짐없이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